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전북과 울산의 맞대결은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늘 예상하기 힘들죠. 무승부로 끝난 이번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의 양상이 크게 달랐다는 점이 흥미로웠는데요. 후반전 들어 바뀐 경기 내용이 양팀의 분위기를 좌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북과 울산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해 왔는지 시즌 세 번째 현대가 더비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백승호가 빠진 중원에는 최근 가동되고 있는 맹성웅, 류재문 라인이 다시 한번 나섰고, 홍정호가 없는 최후방에는 박진섭과 윤영선이 섰습니다. 송민규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배치됐죠. 울산은 원두재가 벤치에 앉으면서 박용우와 이규성이 선발로 중원에 나섰습니다. 양팀 모두 U22 자원을 한 명만 쓰면서 교체 카드 3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도 눈에 띄었죠. 이날 양팀은 크게 다르지 않은 수비 방식을 들고 왔는데요. 두 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기본적으로는 4-4-2의 대응을 세우는 걸 알 수 있는데, 상대 빌드업을 방해할 때의 형태도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먼저 울산의 수비를 보면 상대를 높은 위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압박합니다. 앞선 2명에 더해 중앙 미드필더 1명이 가세해 상대를 전방에서부터 방해하는데요. 하지만 울산의 이런 수비는 전북 입장에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롱볼로 싸움을 붙인 뒤 이후 높은 곳에서부터 공격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전방에 구스타보가 있는 전북은 어차피 하던 방식대로 본인들이 즐기는 다이렉트한 전개가 가능하죠. 전반전 전북의 공격은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안 풀릴 때의 공격이 늘 그렇듯 반복됐는데요. 상대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건 구스타보의 머리를 노리는 단순한 공격뿐이었죠. 하지만 이런 전북의 공격도 예상 가능한 범위였는데, 문제는 울산입니다. 전북의 수비 방식을 보면 앞서 얘기한 울산과 비슷한데요. 투톱에 더해서 맹성웅이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울산의 후방 빌드업을 강하게 방해합니다. 울산이 준비하는 후방에서의 빌드업 인원과 같은 숫자를 동원해 과감하게 앞선에서부터 압박하는데요. 이는 결국 조현우의 롱킥을 유도하게 되는데, 조현우의 불안한 킥 능력은 계속해서 울산 후방에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는 후반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앞으로도 상대팀 입장에선 이 부분을 적극 공략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전북의 압박에 대응하는 울산의 방식은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전북이야 애초에 본인들이 잘하던 방식으로 풀어갔다고 쳐도 울산 역시 마찬가지로 중원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한 패스의 비중이 늘어난 건 예상 밖이었죠.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었는데요. 평소 이선 선수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중원에서의 우위를 확보한 뒤 풀어나오는 울산의 방식과는 전혀 상반됐던 공격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미드필더 1명을 끌어올린 전북의 압박 방식 때문에 이렇게 평소라면 울산 이선 선수들이 내려와 활용할 수 있는 허허 벌판이었던 상대의 중원 공간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울산은 똑같이 롱볼로 대응하죠. 이는 주중 경기 이후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를 감안한 걸 수도 있고, 혹은 높게 올라오는 전북의 수비라인 뒤를 노린 걸 수도 있겠지만, 의도가 어떻든 본인들의 강점을 버린 울산의 공격은 크게 위력이 없었죠. 상대가 4-4-2 라인으로 내려서 자리를 잡은 뒤에도 중원보다는 측면으로 넓게 전개해서 공격을 진행합니다. 특히 김영건의 안정적인 패스를 앞세우는데요. 전반 중반 아마노를 투입한 이후에도 중원을 활용할 생각은 없어 보였는데, 대신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게 보였죠. 이후 파이널 서드 구역에서만큼은 세밀하게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 만들어낸 엄원상의 선제골이 없었다면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을 울산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 PK를 내준 장면은 울산 수비의 허술함을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규성은 전방 압박을 위해 높은 위치에 있고, 또 다른 미드필더 박용우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가고 앞뒤 간격이 완전히 벌어지며 울산의 중원은 공백이 생기는데요. 전북은 모처럼 그 공간을 활용합니다. 높은 위치까지 압박하러 올라왔던 서령우의 백업까지 늦어지면서 PK로 이어지죠. 조현우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그나마 잡은 리드도 사라졌을 울산인데요. 투볼란치를 중심으로 라인을 만드는 울산의 수비는 전반전부터 중원에 허술함을 많이 노출했습니다. 이렇게 송민규가 안으로 오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후반전 달라질 전북의 공격 방식에 대한 힌트이기도 했죠. 후반전은 완전히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집니다. 일단 전북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시작했는데요. 울산이 활용하지 않고 버려둔 중원에서 오히려 전북이 힘을 발휘하죠. 전반전 중간에 투입된 김보경이 볼을 잡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중원에서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전북은 울산이 활용하지 않는 중원에 많은 숫자를 두고 경기를 풀어가는데요. 이렇게 구스타보까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구스타보가 낮은 위치에서 편하게 공을 받고 우측면에서 영향력이 미미했던 송민규도 중앙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와 플레이하죠. 중앙에서의 숫자를 늘리고 볼 점유를 늘리는 사이 왼쪽의 김진수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주는데요. 전북은 중원에 힘을 준 뒤 패스를 돌리다가도 활로를 찾지 못하면 크게 반대로 열어줍니다. 한쪽에서 적극적으로 올라가 있는 김진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는 엄원상의 수비 부담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날 후반전 엄원상의 수비는 불안함을 노출했는데 김진수를 견제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지만 그에 따른 수비 기여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죠. 너무 쉽게 공간을 열어줬고 전북의 김진수를 활용한 공격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전북의 변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울산의 약점도 계속해서 보였는데요. 후반기 꾸준히 지적되는 울산의 3선 영향력 문제는 전술적인 탓도 크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도 나타났죠. 제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라도 두 선수만으로 이렇게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압박 상황에서 박용우와 이규성이 이렇게 사람을 잡기 위해 쫓으면 그 뒤에 공간은 누가 커버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센터백에게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는데요. 아마 전북이 패스를 통해 풀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상대가 롱볼로 공을 보내도록 강한 압박을 진행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후반전 달라진 전북에겐 패스키를 쉽게 열어주는 거나 다름없었죠. 이번엔 울산이 공격에 실패한 후 전북이 역습으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박용우와 이규성은 모두 앞쪽에 시선이 쏠리면서 김기희와 김태환 사이로 빠져 들어가는 바로를 아무도 잡지 못하고 위기로 이어지죠. 게다가 울산은 전반전 취약점을 의식한 탓인지 지나치게 라인이 내려가면서 중원을 쉽게 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전반전 과한 체력 소모 탓인지 후반 들어선 쉽게 라인을 올리지 못합니다. 덕분에 전북이 많은 선수들을 편안하게 하프라인 위로 올린 채 공격을 펼칠 수 있었죠. 중원에 힘을 뺀 이번 경기 울산의 컨셉은 결과적으로 큰 패착이었습니다. 이 상황 역시도 중원 숫자가 모자란 상황에서 라인까지 내려버리니 아무도 맹성웅을 견제해주지 못하는 장면인데요. 바로우의 운동 능력으로 만들어낸 동점골이지만 애초에 너무 편안하게 패스 주는 사람을 내버려둔 탓도 있죠. 동점 이후에도 울산의 운영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잘하지 못하는 걸 왜 자꾸 시도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전방에 확실한 타겟형 공격수도 없는 상황에서 집요하게 롱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후방에 많이 포진한 전북은 어렵지 않게 처리해낼 수 있었죠. 사실 이럴 때 쓰려고 데려온 아담 마틴이라는 선수를 벤치에 앉혀둔 채로 계속해서 시도하는 롱볼 공격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홍명보 감독은 뒤늦게 중원에서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이청용을 투입했는데요. 이미 기세가 넘어간 상황에서 경기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산의 중원 수비 대형이 역삼각형으로 바뀌면서 원두재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죠. 중원을 통해 풀어나오는 전북을 상대로 이렇게 커버해주지 못할 경우 수비 앞 공간을 너무 쉽게 내주게 됩니다. 전북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경기는 1대1로 끝났지만 사실 울산 입장에선 비긴 게 다행이었던 경기였습니다. 단순히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걸 넘어서서 이번 경기에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잘못된 느낌이었는데요. 게다가 경기 중 나온 대처도 전북이 한 발 앞섰던 모습이었죠. 울산이 보여주는 최근의 불안함은 6점차 리드조차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에 올 시즌도 우승 싸움은 스플릿 라운드에서 만날 마지막 현대가더비에서 결판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